고등학교에서 문과와 이과의 구분을 없애기 위한 교육과정 개편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내년까지 실제 교과목을 개발해서 2017학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인데요. 네, 문이과 통폐합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작업, 현재 진행 상황과 또 앞으로의 전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 이덕환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문과와 이과의 구분을 없애기 위한 이 교육과정 개편 작업 어떻게 진행이 먼저 되고 있나요? 예, 교육부의 생각처럼 그렇게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다 아시다시피 문과, 이과는 제도적으로는 없어졌는데 학교 현장에는 그냥 살아 있습니다. 네. 그 잘못된 문과, 이과의 구분을 폐지하기 위해서 지난 1월 달에 교육부가 한덕수 전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교육과정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과목별로 실무 작업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지금 작업을 착수했습니다. 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문제인식은 정확한 것 같고 의지도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책자문위원들은 이 학교 현장을 잘 모르는 것 같고요. 네. 실무작업위원회의 위원들은 아마 그 과목 이기주의, 여기에 빠져 있는 교육학자들이 아주 중심입니다. 네. 교육부에서 통합을 요구하는데 실무작업위원회에서는 엉뚱한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하고 과학으로 나눠져 있는 그 탐구 영역을 네. 셋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인문탐구까지 들여오겠다고 그럽니다. 인문탐구에는 교육학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뭐 사회 과목에는 이제 앞으로 정치학도 가르치겠다고 그러고요. 이제 통합이 아니라 더 세분화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네. 그 교육부의 의지가 그 관철이 될지 굉장히 의아스러운 형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사실 문과와 이과에 구분되어진 세대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졌던 문과, 이과의 세대에서 이제 바뀌는 거라고 가정을 한다면 학생들에게는 좀 혼란과 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문과, 이과 구분을 없애면 학생들한테 부담이 가지 않느냐. 네. 그렇게 믿고 있고 특히 교육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지금 뭐 놀고 있나요?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저는 좀 심하게 표현해서 부당하게 시달리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이런 현실을 교육학자들이 좀 정확하게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수학에서는 수학을 왜 배우는지 모르는 채로 그냥 어려운 문제를 푸는 일에만 반복적으로 푸는 일에만 매달리고 있고요. 그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을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이 사이에 균형이 더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실제로 뭘 배우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네. 학생들이 과학을 왜 배우는지도 모르고요. 수학을 왜 배우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개념을 외우고 문제를 푸는 그 연습만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전부 지치고 있죠. 국어, 사회, 영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문법, 작문, 독서, 문학, 뭐 매체 언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국문학을 가르치는 건지 뭘 가르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는 거의 한 7, 8과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뭐 동아시아사가 따로 있고 한국사가 지금 문제가 됐었는데 동아시아사가 따로 있고 세계지리가 있고 국내지리가 따로 있고 네. 이건 뭐 과목을 왜 이렇게 난도질을 해서 가르치는지 학생들한테 그 공부하는 이유는 안 가르쳐주고 이건 가르치는 그 교사들 또는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학 교수들의 이기주의가 아주 그 압도하고 있는 게 학교 현장입니다. 네. 네, 그럼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문과나 이과의 구분이 없나요? 그런 구분 자체가 없습니다. 학생들을 이렇게 이 문과, 이과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구분을 지어서 가르치는 거는 전혀 없는 얘기입니다. 네. 사실 우리는 그 문과와 이과로 나눠서 가르치는 것이 학생들의 진로 그리고 학생들의 적성을 고려해 가지고 좀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엉터리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문과와 이과의 구분은 일본이 일제시대 때 시작을 한 겁니다. 네. 목적이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사회적 자본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한테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능인을 길러내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돈을 안 들이기 위한 제도이지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일본이 그 점령을 하고 있던 일제 치하를 겪은 동아시아에만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네. 정말 6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여기서 못 벗어나고 있으니까 참 일제의 잔재를 제거한다는 그 의미도 있고, 지금 융합을 강조하는 시대에 우리가 학생들을 보고 학생들의 적성이나 뭐 진로를 핑계로 해서 사실은 학생들한테 투입되는 그 교육의 비용을 줄이자는 의도는 이제는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진짜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입장이 아니라 교육을 공급하는 공급자적인 입장에서 문과 이과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예. 조금 더 이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학생들한테 이 낙인을 찍는 겁니다. 네. 지금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을 보면은 그 자기가 문과 이과를 잘못 선택했다고 후회하는 학생들이 문과 이과를 구분하지 않고 네. 굉장히 많은 게 현실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고등학생들 수준에서 자기의 적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어렵고 자기의 진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자기 진로를 요새 뭐 중학교부터 정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죠.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겁니다. 학생들이 나는 문과이고 나는 이과이고 이렇게 스스로를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문과를 선택한 학생들은 과학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과목이다. 과학은 이과 학생들한테나 필요한 거지 나는 배울 필요도 없고 관심도 가질 필요 없다. 네. 이과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문학적 소양은 이건 문과 학생들한테 필요한 거니까 나는 공부할 필요 없다. 이렇게 스스로를 낙인 찍어버리는 거죠. 이게 학생들한테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서 우리 사회 자체가 문과 이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데 우리 사회가 원만하게 이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는 그 기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가 과학을 모르는 문과하고 인문학의 가치를 모르는 이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게 그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문과 이과 구분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 융합형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근본적인 교육 과정부터 바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문이과 통폐합 과정이 우리 교육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